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지아 대 토리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지아는 엘라스 베로나와 치열한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다. 36라운드까지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는데 토리노와 AS 로마 등 쉽지 않은 팀들과 경기를 앞두고 있기에 그리 유리한 상황으로 보긴 힘들다. 최종전이 어렵다고 봤을 때 무조건 이번 홈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야 한다. 버티는 운영보다는 기아시와 은졸라, 쇼무로도프 등 공격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골을 노릴 것이다. 토리노는 시즌 막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컨퍼런스리그 결승 진출팀인 피오렌티나를 비롯해 쉽지 않은 팀들 상대로 무패를 이어가며 승점 50점을 넘겼다. 이제 남은 두 경기에서는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대거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사나브리아와 블라시치를 대신해 미란척과 카라모 등이 선발 출전할 것이고 아이나와 보이보다 등도 피치를 밟을 것이다. 토리노의 원정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굳이 의미가 없는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에 전력을 다할 필요는 없다. 최근 홈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AC 밀란을 제압하는 등 홈에서 잘하는 스페치아가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에스포시토와 에크달 등 상대 중원에 밀리지 않을 중원도 보유한 스페치아가 시즌 가장 중요한 승리에서 결과를 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는 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아탈란타와 AS 로마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내며 잔류에 성공했다. 가장 강력한 강등 유력 후보였는데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낸 것이 잔류로 이어졌다. 베테랑 공격수인 카드레바와 피아텍 등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시즌 내내 잘해줬고 기욤베로와 피룰라 등 수비진의 활약도 좋았다. 이 경기는 시즌 마지막 홈경기기에 홈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디네세는 리그 2연패를 당했다. 피오렌티나와 라치오 등 강팀 상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승점 추가를 하진 못했다. 그래도 팀의 주전 공격수인 데올로페우가 시즌 내내 부상으로 빠진 점을 감안하면 실패한 시즌으로 보기 어렵다. 베투가 중심을 잡아줬고 오도지와 페레이라 등 3선 지원도 확실했다. 홈에서는 상위권 팀 상대로도 확실하게 승점을 따냈는데 상대는 베투 정도를 제외하면 기회를 마무리할 선수가 없는 상태다. 칸드레바가 측면을 넘나들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디아와 보테임, 피아텍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홈팀이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 승리로 1위를 탈환했다. 이 경기에서 만일 승리하면 바이에른 뮌헨의 결과와 상관없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득실차도 10골 이상 뒤졌지만 승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와 볼프스부르크, 웨넨글라트바흐 등 쉽지 않은 상대를 모두 완파한 것이 1위 탈환의 원동력이었다. 알로와 브란트, 말렌과 아데이미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했고 리어슨과 볼프의 측면 돌파도 대단했다. 마인츠는 시즌 막판 4연패를 당했다. 바이에른 뮌헨을 잡으며 30라운드에 들어가기 전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높았는데 샬케와 슈투트가르트 등 하위권 팀들에 패한 것이 컸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직전 경기에 징계로 빠진 센터백 헨슈 올센이 돌아오기에 풀 전력으로 출전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샬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최종 라운드와 상관없이 리그 3위를 확정하고 다음 시즌 챔스로 가게 됐다. 우니온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 등에 밀리며 챔스로 가지 못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제압한 게 컸다. 최근 경기에서는 4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 홈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지만 포스베리와 폴센의 공격진이 나설 수 있고 슐라거가 폴센과 함께 중원을 이끌 것이다. 샬케는 프랑크푸르트 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17위로 추락했다. 이 경기를 승리하고 보훔과 슈투트가르트 중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팀이 나오면 잔류할 수도 있지만 대진운이 좋지 않다. 일단 전반은 어느 정도 버티고 후반 총공세로 승리를 노려야 한다. 활동량이 빼어난 카라만과 테로데 등 전방 압박이 되는 선수들로 수비적인 운영을 하고 후반의 승부를 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는 유베를린 대 베르더 브레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아직 챔스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점 골득실에서 앞서 있긴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뒤집힐 수도 있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챔스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행인 건 최근 베렌스와 데커 등 최전방의 골 결정력들이 나아졌고 유라노비치와 트리멜 등 측면의 지원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브레멘은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래도 이미 잔류를 확정했기에 성공한 시즌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잡이인 필크루그를 비롯해 두쿠시와 바이저가 팀 공격을 잘 이끌었고 스타크와 프리들 등 장신 센터백들도 역할을 잘 해줬다. 이 경기는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는 쾰른 대 바이에른 뮌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쾰른은 시즌 막판 페이스가 좋다. 호펜하임과 레버쿠젠, 헤르타 베를린 등을 제압했고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으며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슈키리와 마르텔의 중원이 시즌 내내 경기력 저하가 없기에 집중력이 살아있고 티게스의 문전 마무리도 좋았다. 이 경기는 최종전이기에 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에 패하며 올해 지켜온 우승팀의 위치를 라이벌인 도르트문트에 내줄 위기에 처했다. 이 경기를 승리해도 도르트문트가 승리하면 승점에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시알라와 코망, 사내의 이선이 가동될 것이고 팀미히가 중원 라인을 올릴 것이다. 일곱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이번 시즌 성적은 아쉽다. 시즌 중반까지는 3위권 경쟁을 하며 잘해줬지만 시즌 후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타팀 이적이 유력한 카나다의 경기 영향력이 떨어진 데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도 컸다. 전반기 분데스리가 MVP인 콜로 무아니의 컨디션 하락도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잡고 챔스 경쟁을 최종 라운드까지 끌고 갔다. 중앙 미드필더인 회플러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교체로 들어온 페테르센과 귄터의 골이 나왔다. 4위인 우니온 베를린이 골득실에서 4골 뒤진 5위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고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하지 못하면 4위로 올라가 챔스로 갈 수 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잔류를 위해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만일 이 경기를 패하고 보훔과 샬케가 승리하면 강등도 가능하기에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한다. 최근 흐름은 좋은데 지난 라운드에서는 중상위권 팀인 마인츠를 원정에서 완파했다. 와망기 투카와 퓨리히, 쥐라시 등 최전방 공격진이 기회를 잘 마무리했고 엔도의 중원 경기력도 좋았다. 호펜하임은 사실상 잔류를 확정했다. 이 경기에서 패하고 보훔이 승리하면 3팀이 같은 승점이 될 수 있지만 골득실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다. 그래도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잔류하기 위해 최종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리그 4위인 우니온 베를린을 대파했는데 크로아티아 국대 에이스인 크라마리치의 막판 페이스가 대단히 좋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